영국에 갔다가 아내와의 불화설로 그야말로 시끌벅적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요. 그런데 프랑스에 돌아와서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심차게 준비한 마크롱의 초대형 행사가 예상치 못한 씬스틸러 등장으로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이용주 평론가. 아니, 프랑스 최대 국경일인 혁명기념일 열병식이 난리가 났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현지 시간 14일 프랑스 파리 쌍젤리에 거리에서 오전 10시부터 이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그 회심차게 준비를 했던 이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뭐랄까요 사고 같은 게 있어서 좀 황당했는데요. 지금 저 말 보이시죠? 네.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원래 저 위에 기병이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그냥 막 혼자 돌아다니고 기병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 말이 막 넘어지는데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저 말, 지금 저 말은 혼자 가는 말이고 뒤에 요 말 있잖아요. 요 말은 그냥 가다가 이 미끄러져가지고 위에 기병이 앉아 있었는데 크게 다칠 뻔했지만 다행히도 다치지 않고 다시 또 이 대열에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씬스틸러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사실 마크롱의 체면이 좀 구겨진 거 아닌가 이런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행진 도중에 한 사관생도의 귀에서 피가 흘렀다 이런 사고가 생겼다는데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열병식입니다. 열병식의 포인트는 뭐죠? 우와 열을 맞추어서 수많은 병사들이 한 사람처럼 손동작과 발동작을 이렇게 절도 있게 하는 건데요. 그렇죠. 바로 사관생도 후보생들이 뭘 갖고 지금 행진했냐면 검을 들고 행진한 겁니다. 그런데 절도 있게 검을 계속 흔들다 보니까 그 검이 귀에 찔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에서 피가 났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하고요. 이 생도는 끝까지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열병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안진영 기자, 이게 뭐 갑자기 열린 것도 아니고 짧게 준비한 것도 아니라고 해요. 저 국경일날 사실 매년 프랑스가 꼬박 대규모 군사 행진을 항상 해왔었다는데 아니 이거 한 번 열려면 사실 한 달 뭐 이 정도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반년 가까이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장시간 준비를 하는데 그만큼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7월 14일 혁명기념일에 열리는데 이게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이 대규모 군사 행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이었는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파리에서 열린 이 열병식을 본 후에 야 너무 멋있다라고 평가하고 나도 한번 미국에서 이 같은 퍼레이드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의미가 있고 또 멋진 퍼레이드였는데 아마 지금 이 소식을 미국에서도 듣지 않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체면이 구겨질 법도 한 게 마크롱 대통령이요. 인도네시아 대통령까지 초청해서 맨 앞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보면은 오른쪽에 마크롱 대통령, 왼쪽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인데 이 모든 실수를 일렬에서 직관을 한 거죠. 그리고 물론 이게 TV로도 다 생중계가 됐다고 합니다. 더욱이 마크롱은요, 이번 열병식으로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Pour être libre dans ce monde, il faut être craint. Pour être craint, il faut être puissant. 자, 이용주 평론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러우 전쟁으로 유럽 정세가 어지러우니까 이 마크롱이 프랑스 국방력 한번 자강력 키워보겠다 이랬지만 저 자리에서 체면을 구긴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마크롱이 남성 50명을 재판에 세운 한 여성에게 프랑스 최고 훈장을 주기로 해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젤 펠리코 씨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이 성폭력 피해자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분에게 약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주변의 남성들을 불러서 이 성폭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요?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그 피고인 50명이랑 1심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재판에서 이 펠리코 씨가 이거를 그 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몫이어야 한다라는 이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은 그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5 올해의 여성으로도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자면 지금 미투 운동의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큰 자신을 드러내서 피고인들을 조금 더
뭐랄까 공개적으로 창피를 줄 수 있고 좀 네. 당당한 피해자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좀 무브먼트를 좀 보여주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레지옹 드네르라는 이 최고 권위 훈장 그 중에서도 슈발리에 등급을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용재 평론가 설명을 들어보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의식을 잃은 사이에 남편이 범행을 벌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이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젤 역시 처음엔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5년 전 이 사건을 알게 된 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는데 전 남편 도미니크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처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는데 경찰 수사 결과 도미니크의 컴퓨터에서 약 2만 건이 넘는 음란 사진과 영상들이 발견된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전 아내죠. 지젤을 향한 폭력적인 장면도 담겨 있었고 이를 본 지젤은 더 이상 이를 묵고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촉구, 사태 해결에 촉구를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프랑스 법원은요, 이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72살인 지젤 펠리코는요, 남편을 상대로 한 모든 재판에 직접 출석을 해서 범죄 피해를 낱낱이 증언을 했고요. 또 익명 보장 권리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C'est avec une profonde émotion que je m'exprime aujourd'hui devant vous. Ce procès a été une épreuve très difficile et à cet instant, je pense en premier lieu à mes 3 enfants, David, Caroline et Florian. 물론 사건도 충격적이지만 저 지젤 펠리코의 어떻게 보면 당당한 태도가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아픔을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성폭력 사건 저도 뭐 기자 생활 시작하면서 취재를 많이 했고요. 항상 보도하고 취재를 할 때 피해자는 무조건 익명으로 보호한다, 드러나지 않게 한다. 이게 저희 일 원칙이고요. 그 사건을 네이밍, 그러니까 명명할 때도 피해자의 이름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이 되게 명명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거쳤는데 네. 아니다. 근데 피해자가 숨을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가해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다는 용기가 또 많은 또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한테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지젤 펠리코가 법원에 갈 때마다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늘 나와서 지지의 박수를 보내고 뭐 페미니스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또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보면은 오늘 자주 또 등장하는데 마크롱 대통령도 재판 결과를 보면서 네. 여성의 선구자다. 지젤의 존엄과 용기는 전 세계에 감동과 영감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언급됐지만 올해 3월에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까지 됐습니다. 그렇군요. 때로 한 사람의 용기는 또 시대가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